몸에 큰 상처를 내지 않고 몸속의 상처를 안에서부터 꿰맨다. 상상해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이 혁신적인 내시경 봉합술입니다. 자, 만약 우리 소화기관, 그러니까 내장에 구멍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요, 이런 상황이면 배를 여는 큰 수술, 즉 개복 수술 말고는 사실상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뻥 뚫리는 천공이든 수술 부위가 터지는 누출이든 아니면 두 조직 사이의 길처럼 연결되는 누공이든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같아요. 바로 우리 위장관 벽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장의 구멍이 왜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막기 위한 최첨단 내시경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클립, 봉합사, 그리고 밀폐제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열어갈 치유의 미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장의 구멍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뭐 궤양이나 다른 질병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치료 목적의 시술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구멍이 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의인성 천공이 시술 중에 최대 5.5%까지도 발생한다고 하니까 결코 드문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배를 여는 큰 수술을 하는 게 보통이었죠. 하지만 의료계의 목표는 늘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 즉 최소한의 상처만 내고 찢어진 조직을 다시 붙여서 몸이 스스로 회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그거였죠.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내시경 도구 상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사들이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직접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개발된 겁니다. 이 도구 상자 안에는 크게 세 종류의 장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내시경 클립, 두 번째는 내시경 봉합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밀폐제. 마치 전문가의 공고함에 용도별로 공구가 정리된 서랍이 여러 개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각각 쓰임새가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서랍부터 열어보죠. 바로 클립입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도구이자 말하자면 1차 방어선 같은 건데요. 원리는 간단해요. 첨단 기술이 들어간 몸속용 스테이플러.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클립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스코프 통과형, 즉 TTS 클립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름 그대로 내시경 안의 작은 통로를 통해서 쑥 나오는 작은 클립이고요. 다른 하나는 스코프 장착형 OTS 클립입니다. 이건 내시경 끝에 아예 모자처럼 씌어서 들어가는 훨씬 크고 강력한 녀석이죠. 이 TTS 클립을 사용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얼마나 정교한 작업인지 알 수 있어요. 먼저 내시경 채널로 클립을 쑥 밀어넣고요. 구멍과 수직이 되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집게를 쫙 벌려서 양쪽 조직을 꽉 물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탁 하고 클립을 배치해서 구멍을 막는 거죠. 정말 여러 단계를 거치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 클립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이는 멘티스 클립은 끝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이 달려 있어요. 이게 조직을 한번 물면 미끄러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최대 3cm 크기의 구멍까지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더 크고 강력한 스코프 장착형 클립, OTS 클립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왼쪽이 OTS 시스템, 오른쪽이 페드라 클립인데요. 딱 봐도 튼튼해 보이죠? 얘네들은 더 큰 구멍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조직의 가장 깊은 층까지 서로 딱 맞닿게 꽉 잡아줘서 아주 단단하게 봉합되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거겠죠? 네, 성공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스코프 장착형 클립을 사용했을 때 급성으로 생긴 의인성 천공을 성공적으로 막은 비율이 무려 87.8%에 달합니다. 거의 90%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죠. 자, 그런데 클립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아주 크고 복잡한 구멍들은 어떡할까요? 그럴 때 두 번째 서랍을 열어야 합니다. 바로 봉합사, 즉 실로 꿰매는 기술이죠. 이건 정말 몸속에 작은 재봉틀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오버스티치라는 시스템입니다. 채널이 두 개인 특수 내시경 끝에 이걸 장착하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의사가 몸 안에서 직접 아주 튼튼하게 조직 전체를 꿰맬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봉합을 더 단단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조직 헬릭스라는 아주 기발한 도구를 씁니다. 꼭 코르크 막의 따개처럼 생겼죠? 이걸로 조직에 나사처럼 박아 넣은 다음에 쭉 끌어당겨서 봉합사가 아주 깊고 안전하게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기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최근에 나온 혁신적인 제품이 바로 이 엑스텍 시스템인데요. 이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오버스티치와는 달리 일반 내시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실이 꿰어진 작은 나선형 택을 사용해서 조직을 서로 당겨 붙이는 방식인데 덕분에 훨씬 더 많은 병원에서 이런 시술을 할 수 있게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서랍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밀폐제인데요. 만성적인 누출이나 누공처럼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구멍의 경우에는요, 클립이나 실로 꿰매는 것보다 아예 마개로 틀어막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마개, 즉 밀폐제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같은 의료용 순간 접착제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혈액 응고 과정을 흉내낸 피부린 접착제를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령처럼 생긴 기계장치를 넣어서 구멍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리기도 하죠. 이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심장 중격 결손 폐쇄 기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원래 이 장치는 아기들 심장에 난 구멍을 막으려고 개발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위장관에 생긴 잘 아물지 않는 누공을 막는 데 사용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미국 소화기 내시경학회 기술위원회의 이 말을 보면 모든 게 요약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위장관 결손을 내시경으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됐다는 거죠. 핵심은 치료의 패러다임이 이제 수술실에서 내시경실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놀라운 내시경 도구들은 환자 치료에 있어서 정말 거대한 진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텐데요. 작은 구멍에 쓰는 TTS 클립부터 더 큰 구멍에 쓰는 OTS 클립, 그리고 아주 크고 복잡한 경우에 사용되는 봉합술까지 각각의 기술마다 주로 사용되는 곳과 성공률이 조금씩 다르죠. 덕분에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발전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작은 도구들이 앞으로 더 정교해지고 더 발전하고 더 널리 쓰이게 된다면 언젠가는 이런 내장 파열 때문에 배를 여는 큰 수술을 하는 일이 아예 사라지게 될까요? 그야말로 수술의 미래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